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김순태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고 있죠. 날씨가 추워지면 걱정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겨울이 되면 눈도 오고 얼음도 얼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많은 국민들이 이 미세먼지가 높아지면서 건강상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상당히 고민을 하세요. 이게 잘 관리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낮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요. 이 저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세먼지 농도가 왜 높고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국민들의 역할이 상당히 앞으로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앞에 있는 그림에서 아래쪽을 보시면요, 이 머리카락하고 미세먼지의 크기를 비교한 것이 있는데요. 상당히 작습니다. 이 미세먼지의 크기는 머리카락의 대략 20분의 1부터 한 50분의 1 사이즈로 되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하게 되면 이 코를 통해서 기관지로 들어가게 되고요. 기관지를 통해서 온몸에 다 퍼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몸에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악영향을 미치면 결국엔 관리를 잘하면 별 문제가 없게 되는데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관리를 할 때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세금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건강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프시게 되고 병원에 가셔야 되고 심한 경우는 조기 사망을 하게 되십니다. 1년에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한 10,000명 정도가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죠. 요즘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 중국발 스모그가 몇 %나 되느냐, 우리 것이 얼마고 남의 것이 얼마냐는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요. 이게 사실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계절마다도 변하고요. 해마다도 변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국의 기여도가 높든 낮든 우리가 줄이는 만큼 우리에게 혜택을 볼 수 있다. 우리에게 혜택이 돌아온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점이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농도가 대기 중에서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농도가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 물론 이제 자동차나 공장에서 직접 배출되는 것도 있지만 대기 중에서 물리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멀리서 이동되어 오는 것도 있어요. 중국이나 북한에서 이동되는 것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서울에 있는데요.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서만 나오는 것이 서울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게 아니라 저쪽 경기도나 충남 그 외 지역에서도 바람에 따라서는 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대략 직접 배출되는 양이 1이라면 대기 중에서 만들어지는 양이 한 3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 중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오염원을 하나하나 파악해 나가는 과정이 상당히 쉽지가 않게 되죠. 이 슬라이드는 우리가 지역별로 우리가 17개 시도가 있는데요. 17개 시도에서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를 봤을 때 대기 환경 기준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가를 보여드리는데요. 옆으로 선이 그어 있는 것이 대기 환경 기준입니다. 대기 환경 기준에 비해서 모든 지역이 다 초과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선진국의 몇 군데의 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만큼 우리가 매우 높은 농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 농도를 잘 보시면요. 우리가 대기 환경 기준을 우리가 쾌적한, 우리가 호흡하기 좋은 공기를 만들려면 대략 반 정도를 줄여야 되는데요.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사업장이라든가 공공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배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누가 중심이 돼야 되냐면 국민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저희가 위성사진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동북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어디가 높은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중국 쪽의 색깔이 빨간색, 노란색으로 나타나는데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높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나라는 편서풍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 쪽으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게 되고요. 저렇게 미세먼지가 중국 쪽에서 높아지게 되면 그것들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로 이동이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에 의해서 우리는 가중되는 약간 두 가지 영향을 다 받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그림은 이제 2015년 10월에 저희가 미세먼지 농도가 한 일주일 정도 높은 기간이 있었는데요. 저기 보시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놨습니다. 처음에 전반부에는 중국 쪽만 약간 빨개요. 중국 쪽의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은 거고요. 이 후반 쪽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이동되어 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관측한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동이 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장거리 이동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도 상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이제 남한과 북한, 사실 우리가 북한이 가깝긴 하지만
상황을 잘 모릅니다. 대기질이 어떤지,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인지 모르는데요. 이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남한이 북한에, 그리고 북한이 남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배출되는 영향이 그 지역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근데 지금같이 바람이 북쪽에서 북서풍이 불게 되면 북한의 영향이 우리나라 쪽으로도 이렇게 이동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나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영향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반대로 남풍이 불게 되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오염물질이 이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영향이, 배출 영향이 북한에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북한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으로부터 오염물질이 이동되는 경로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한의 실정을 아는 것이 우리가 미세먼지 예보라든가 어떤 정확도,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어느 곳에서 미세먼지가 나오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약간 복잡은 합니다. 근데 다양한 오염원으로부터 나옵니다. 자동차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발전소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도 사실 요리할 때도 나오고요. 그리고 노천 소각이라든가 공장 굴뚝, 그리고 여러분들 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이렇게 부유하게 되는데요. 이 비산먼지 같은 것도 발생이 되고 또 황사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경험하셨을 거고요. 황사에서도 미세먼지가 높아집니다. 다양한 오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100이라는 양을 줄여주려면 하나하나의 요소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을 통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 농도는 직접 배출되는 것보다는 생성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의 양을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그 중국 쪽에 어떤 스모그가 있었던 날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뿌옇이죠, 그죠? 우리가 이거를 가시거리가 나빠진다라고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약 14년 동안 1월 동안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빨간색이 중국이고요. 파란색이 우리나라입니다. 물론 중국이 높죠. 높은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 변화하는 모양을 보게 되면요. 중국이 높을 때 우리나라도 높아지게 되고 중국이 낮아지면 우리나라도 낮아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국으로부터 넘어왔다라는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하루하루의 미세먼지 농도가 변하는 것은 기상 상태에 의해서 많이 변합니다. 바람이 부냐 안 부냐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변하지만 이렇게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농도 변화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후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저렇게 이 기후 변화에 의해서 왠지는 모르지만 중국 쪽에서 높은 농도가 형성되는 기상이 장기적으로 마련이 준비가 되면 결국은 미세먼지는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것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영향이 나쁘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중국 쪽도 높게 되고 결국에는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의 호흡권, 하나의 영향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야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 그림은 최근 2012년 이후로 중국 쪽에서 어떤 재료가 되는 미세먼지의 재료가 되는 전구물질이라고 하는데 재료물질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왼쪽은 질소산화물, 오른쪽에 있는 것은 황산화물의 양입니다. 이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파란색이 나타나는 것이 최근에는 감소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도가 감소하는 이유는 어떤 기상 상태가 변할 수도 있고요. 배출량이 줄어서일 수도 있는데, 물론 저희가 이렇게 농도가 감소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다양히 중국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 이제 그 중국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가 보이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거에 발맞춰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우리나라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호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가 문제인데요. 국민 한 사람이 얼마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지를 한번 그냥 간단히 계산을 해봤습니다. 서울시에 2016년에 연평균적으로 관측된 미세먼지 농도가 26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1세제곱미터 땅이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학자들이마다 다르긴 하지만 중국 기여도가 반, 우리나라 기여도가 반이라고 한다면 북한을 잘 모르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러면 26의 반이면 13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우리나라의 책임인데요. 우리나라 인구수가 대략 5천만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거를 나누게 되면 상당히 작은 숫자가 나오는데요. 저거는 0.00025 나노그램 정도를 한 사람당
미세먼지를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작죠. 잘 모르는 양입니다. 나노그램이라는 게 사실은 몸에 체감이 안 되는 양인데요. 이게 사실 옛말에도 있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저게 모이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농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저렇게 작은 양 우리가 설마 못 줄일까? 우리가 노력하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음식물 쓰레기라고 딱 보이시죠? 사실은 옛날에는 음식물 남기면 안 된다고 막 억지로 다 먹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남깁니다. 이게 남기면 어떻게 하나요? 다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폐기 처분되든 간에 이것들을 운반을 해야 되고요. 운반하려면 사람은 안 움직이죠. 자동차가 움직이죠. 자동차는 그냥 안 움직이죠.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먹을 때도 좋지만 만드는 재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은 어디 마트에 가서 사실 거예요. 걸어가실 때도 있지만 운전하고 가십니다. 에너지 소비되죠. 사오셔서 바로 드시면 좋은데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다 냉장고로 일단 들어갑니다. 냉장고 들어가면 냉장고는 그냥 도는 것이 아니죠. 전기를 소모하게 됩니다. 또 음식 해 드시고 남으면 또 냉장고에 들어갑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또 연료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음식이 되는 재료, 고기든 채소든 야채든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온실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걸 잡으러 배가 움직인다든가 농기계들이 움직여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음식물의 어떤 생산, 저장, 운송 그리고 저희가 소비하고 그걸 폐기하는 단계에서 수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죠. 먹어야죠. 다만 우리가 저런 폐기물을 줄이고 아껴 쓴다라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는 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미세먼지라는 것은 제가 음식물을 예를 들었긴 했지만 에너지를 소모하고 자원을 소모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전기를 생산하든 자동차를 만들든 뭐를 만들든 소비하는 중심에는 국민이 있다는 것이고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가운데 국민이 있는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되면 건강상의 피해를 보는 것도 국민이에요. 그걸 줄이려면 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걸 내는 것도 국민이 냅니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운전하시든 사업장을 운전하시든 어떤 과정에서 배출을 한다고 해도 그분들은 사실은 국민이에요. 이거 그리고 누가 관리해야 되나요? 물론 공무원, 지방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많은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사업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주체를 가지고 조금 더 노력을 할 때 우리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미세먼지라는 문제가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분간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풀기 어려운 문제지만 그 가운데에는 국민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점이고요. 국민 여러분들이 어떤 성숙된 사회 의식을 가지고서 좀 참여하고 관심을 보일 때 우리가 실질적인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